여러분, 2026년 새해 초입부터 전 세계 자동차 산업과 로봇 공학계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건 단순히 연봉 높은 대기업 임원이 자리를 옮기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뼈아픈 배신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대의 서막일 수도 있는 아주 충격적이고도 거대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실리콘밸리의 상징이자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분신처럼 아꼈던 인물. 테슬라의 노예라고 불리던 핵심 중의 핵심 인재가 돌연 한국의 현대자동차 그룹으로 자리를 옮겼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밀란 코박. 이름조차 생소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테슬라의 팬들이나 자율주행 기술을 추적해온 전문가들에게 이 이름은 절대적인 무게감을 가집니다. 일론 머스크가 우리는 더 이상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AI 로보틱스 회사다라고 선언할 때 그 선언을 기술적으로 증명해내고 현실로 만들어내던 사람이 바로 이 밀란 코박이었거든요. 그런 그가 왜, 무엇 때문에 그 화려한 실리콘밸리의 왕좌를 버리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뉴스 브리핑이 아닙니다. 이건 수조 원의 자본과 인류의 미래 기술이 얽히고 설킨 마치 한 편의 첩보 영화 같은 실화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 소식을 보고받았을 때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 그리고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어떤 치밀한 전략으로 이 천재를 설득해 영입했는지 그 막전막후의 진실을 오늘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확신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알던 현대차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기술적 괴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2026년 1월 중순 실리콘밸리의 밤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테슬라의 기가팩토리와 텍사스 AI 센터 주변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죠. 테슬라의 인공지능 및 로보틱스 부문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던 밀란 코박이 사표를 던졌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다들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인 FSD (Full Self Driving의 핵심 로직을 설계한 인물이었고, 최근에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미래를 걸고 추진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개발 프로젝트를 사실상 총괄하고 있었으니까요. 테슬라 내부에서는 밀란 코박이 없는 옵티머스는 껍데기뿐이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성격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는 핵심 인재가 떠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합니다. 특히 경쟁사로 가는 건 거의 선전포고로 받아들이죠. 그런데 밀란 코박이 향한 곳은 구글도 애플도 아닌 한국의 현대자동차 그룹이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발표한 공식 자료에 따르면 밀란 코박은 현대차 그룹의 그룹 자문역으로 합류함과 동시에 현대차가 1조 원 이상을 투자해 인수한 세계 최고의 로봇 기업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사회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취업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현대차 그룹 내에서도 AI 기술의 전초기지라 불리는 에어비 AIRS 컴퍼니를 포함해 그룹 전체의 AI 및 엔지니어링 전략을 자문하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 제품군 스팟, 스트레치, 아틀라스의 상용화를 직접 지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건 마치 축구로 비유하자면 레알 마드리드의 전술을 짜던 수석 코치가 어느 날 갑자기 K리그 팀의 전략 고문으로 부임하는 것과 맞먹는 충격이에요. 대체 현대차는 그에게 무엇을 약속했을까요? 단순히 연봉 몇십억 더 주는 것으로 이 정도 급의 인재를 움직일 순 없습니다. 거기엔 돈보다 더 중요한 기술자로서의 갈증과 현대차가 제시한 거대한 미래 청사진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을 때 기억하시나요? 춤추는 로봇 스팟과 공중제비를 도는 아틀라스를 보며 와, 신기하다 하고 넘기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현대차가 준비한 거대한 전쟁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현대차는 이제 단순히 바퀴 달린 이동수단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로봇과 스스로 생각하는 AI 모빌리티를 만드는 퍼스트 무버가 되겠다는 야심을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야심의 정점에 찍을 마지막 마침표가 바로 밀란 코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근본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왜 지금일까요? 왜 테슬라가 로보택시와 옵티머스 양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 중요한 시점에 밀란 코박은 짐을 쌌을까요? 일론 머스크와 그 사이에 우리가 모르는 어떤 결정적인 갈등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현대차가 제시한 조건이 테슬라가 절대 줄 수 없는 그 무언가였을까요? 이제부터 우리는 이 사건의 이면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볼 겁니다. 테슬라 내부에서 밀란 코박이라는 인물이 차지했던 비중이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그가 현대차에 합류함으로써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를 말이죠. 여러분, 이건 단순히 주식 차트의 등락을 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다음에 타게 될 자동차가, 그리고 머지않은 미래에 여러분의 집에서 함께 살며 일하게 될 로봇이 과연 누구의 손에서 어떤 철학으로 탄생하게 될지가 결정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자, 채널 고정해주세요. 지금부터 실리콘밸리의 전설적인 천재가 왜 안정적인 테슬라의 왕좌를 버리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는지 그 거대한 서사를 시작합니다. 과연 일론 머스크는 이 전례 없는 인재 유출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까요? 그리고 현대차는 정말로 테슬라를 추월할 수 있는 치트키를 손에 넣은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먼저 밀란 코박이라는 인물이 테슬라에서 일궈낸 기적 같은 성과들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밀란 코박, 이 이름은 테슬라 내부에서 사실상 전설이자 살아있는 교본으로 통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테슬라 하면 일론 머스크의 얼굴만 떠올리지만 머스크가 구상한 그 수많은 무모하고 파괴적인 아이디어들을 실제로 구현해내고 바퀴 위에 그리고 두 발 위에 안착시킨 인물들이 바로 실리콘밸리의 천재 엔지니어들이죠. 그 중에서도 밀란 코박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의 정점에 서 있던 수장이자 테슬라의 미래라 불리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개발의 실질적인 총책임자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코딩을 잘하는 개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계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 인식을 바탕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근본적으로 재정의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인 FSD가 과거와 지금 어떻게 달라졌는지 혹시 아시나요? 과거의 자율주행은 개발자들이 일일이 빨간불이면 멈춰라, 앞차와의 거리가 5m면 브레이크를 밟아라 같은 수만 가지의 규칙, 룰을 입력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밀란 코박은 이 패러다임을 완전히 깨부쉈습니다. 그는 인간의 뇌가 학습하는 방식, 즉 엔드 투 엔드, 엔드 투 엔드 신경망 방식을 자율주행에 완벽하게 이식했습니다. 수만 명의 테슬라 운전자들이 남긴 방대한 주행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해서 마치 사람이 운전을 배우듯 감각적으로 운전하게 만든 것이죠. 이게 왜 대단하냐고요? 비 오는 날, 안개 낀 날, 혹은 도로에 갑자기 튀어나온 강아지 같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존의 규칙 기반 시스템은 당황하며 멈춰버립니다. 하지만 밀란 코박의 시스템은 인공지능이 상황을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하게 만듭니다. 이 기술의 성공으로 테슬라의 기업 가치는 단순 자동차 제조사를 넘어 세계 최고의 AI 기업으로 수직 상승할 수 있었던 겁니다. 특히 그가 주도한 점유 그리드, 어큐펀시 그리드 기술은 업계에서 신성 모독에 가까운 천재성이라 불렸습니다. 비싼 라이다 센서 없이 오직 카메라만으로 주변 사물의 입체감과 거리를 완벽하게 파악해내는 혁신을 이뤄냈기 때문이죠. 밀란 코박의 천재성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1년부터 그가 맡았던 프로젝트는 바로 테슬라의 최종 병기 옵티머스였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늘 테슬라 자동차는 결국 네 바퀴 달린 로봇이다 라고 말해왔는데 밀란 코박은 그 로봇의 바퀴 대신 다리를 달아주고 손가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옵티머스가 계란을 깨뜨리지 않고 정교하게 옮기거나 복잡한 공장에서 부품을 분류하는 그 놀라운 장면들, 뒤에는 밀란 코박의 정교한 알고리즘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기계의 관절 하나하나가 인간처럼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만드는 액추에이터, 제어 기술과 시각 정보 처리 기술을 하나로 통합하는 데 독보적인 재능을 보였습니다. 테슬라 내부 사정에 정통한 이들에 따르면 그는 머스크가 밤낮 없이 몰아붙이는 가혹한 업무 환경 속에서도 기술적 돌파구를 찾아내며 매년 AI 데이마다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드는 기술들을 선보였습니다. 머스크가 가장 신뢰하고 의지하던 조력자, 그가 바로 밀란 코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테슬라라는 제국에서 이토록 막강한 권한과 명성을 누리던 그가 왜 갑자기 그 자리를 내려놓았을까요? 일론 머스크는 핵심 인재를 영입하거나 붙잡을 때 엄청난 스톡 옵션과 비전을 제시하기로 유명합니다. 밀란 코박 역시 테슬라의 주가 상승으로 이미 막대한 부를 거머쥐었을 것이고 향후 로보틱스 시장을 지배하게 될 테슬라의 중심에 늘 서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는 한국행을 선택했습니다. 그것도 테슬라 입장에서는 한참 뒤처진 추격자로 여겨지던 현대자동차로 말이죠. 실리콘밸리에서는 이 소식을 두고 애플의 조나단 아이브가 삼성으로 이직하는 것만큼이나 충격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평소 핵심 인력이 이탈할 때마다 SNS를 통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곤 했지만 이번 밀란 코박의 이탈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무거운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코박의 부재가 테슬라에게 뼈아픈 타격이라는 반증이겠죠. 여러분, 인재 한 명의 이동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밀란 코박 정도 급의 엔지니어는 단순한 직원이 아닙니다. 그 사람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기술 도서관이자 미래 전략 지도입니다. 그가 테슬라에서 무엇을 실패했고 무엇에서 성공했는지, 그리고 테슬라의 다음 5년 계획이 무엇이었는지를 현대차가 고스란히 흡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현대차는 대체 그에게 어떤 미래를 보여주었길래 이 천재의 마음을 돌렸을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연봉을 더 주는 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파격적인 이적의 이면. 거기에는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수년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온 로보틱스 대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의 핵심에는 테슬라조차 가지지 못한 현대차만의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었죠. 도대체 현대차는 밀란 코박에게 어떤 비밀스러운 제안을 했던 걸까요? 이제 우리는 현대차가 왜 그토록 이 인물에 집착했는지, 그리고 그가 합류함으로써 현대차의 로봇 기술이 어떻게 퀀텀 점프를 하게 될지 그 충격적인 실체를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정교한 로봇 팔다리, 현대차의 압도적인 대량 양산 플랫폼, 그리고 밀란 코박이라는 세계 최고의 지능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합작해서 만들게 될 현대차의 첫 번째 작품은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히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되는 자율주행차일까요? 아니면 우리 집 거실을 돌아다니며 집안일을 돕는 가사 도우미 로봇일까요? 최근 실리콘밸리의 상징과도 같은 펠로엘토의 카페들에 가보면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는 더 이상 구글이나 애플이 아닙니다. 바로 현대자동차라는 이름이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국 자동차 회사는 하드웨어는 잘 만들지만 소프트웨어는 글쎄? 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밀란 코박 같은 거물급 인사가 움직였다는 건 실리콘밸리의 기술 패권 중심축이 태평양을 건너 한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왜 그 똑똑한 천재들이 일론 머스크의 곁을 떠나 한국 기업으로 모여드는 걸까요?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테슬라라는 제국이 가진 빛과 그림자를 마주하게 됩니다. 일론 머스크는 천재적인 선구자이지만 동시에 극도로 가혹한 리더로 유명하죠. 익스트림 하드코어라고 불리는 그의 업무 스타일은 엔지니어들을 한계까지 몰아붙입니다. 주당 80시간에서 100시간의 노동, 공장 바닥에서 잠을 자며 마감 기한을 맞추는 문화는 초기 테슬라를 성장시킨 원동력이었지만 이제는 숙련된 베테랑들이 등을 돌리게 만드는 독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현대자동차는 지금 변화에 굶주린 거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의선 회장이 진두지휘하는 현대차는 단순히 높은 연봉을 제안하는 수준을 넘어 엔지니어들에게 자신의 기술적 이상을 현실화할 수 있는 최고의 놀이터를 제공하고 있어요. 밀란 코박이 현대차의 자문역으로 합류하며 가장 먼저 주목한 단어는 바로 SDV (Software Defined Vehicle)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자동차의 기능이 많아지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전의 차가 정교한 기계식 시계였다면 미래의 차는 바퀴 달린 최신형 아이폰이 되는 겁니다. 자동차의 출력, 승차감, 심지어 연비까지도 엔진이 아니라 코드 한 줄로 결정되는 시대가 온 거죠. 밀란 코박은 테슬라에서 이 SDV의 정점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현대차가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하드웨어 제조 역량에 자신의 소프트웨어 마법을 입히면 테슬라조차 도달하지 못한 완성형 모빌리티가 탄생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던 겁니다. 실제로 현대차 내부로 들어온 밀란 코박의 행보는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보고서만 검토하는 자문역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코드를 리뷰하고 테슬라식의 빠른 실패와 빠른 개선, fail fast, learn fast 문화를 현대차의 정교한 공정 시스템에 이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가 주목한 현대차만의 무기는 바로 방대한 제조 데이터였습니다. 테슬라가 주행 데이터에 집착할 때 현대차는 실제 부품이 어떻게 조립되고 마모되는지에 대한 수십 년치의 정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고, 코박은 이를 AI와 결합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본격화했습니다. 밀란 코박이 현대차의 AI 전담 조직인 에어비 AIRS 컴퍼니와 협력하며 단행한 가장 큰 혁신은 데이터의 통합이었습니다. 현대차는 그동안 모델별로 파편화되어 있던 데이터를 하나로 묶는 범용 AI 플랫폼 구축에 착수했습니다. 그가 테슬라에서 옵티머스 로봇을 만들 때 사용했던 기초 모델 파운데이션 모델 기술을 현대차의 자율주행에 이식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현대차만의 차별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의 고집에 따라 라이다 리다르를 배제한 비전 온리를 고수하지만 밀란 코박은 현대차의 자본력을 바탕으로 카메라의 시각 지능에 라이다의 정밀함을 결합하는 하이브리드 AI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테슬라의 장점은 흡수하되 안전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 현대차의 철학을 더한 것이죠. 이건 마치 독수리의 눈에 박쥐의 초음파를 결합한 괴물 같은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순탄하기만 했을까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현대차의 굴뚝 산업 문화와 실리콘밸리의 자유분방한 코드 문화가 만났을 때 생기는 충돌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쌓아온 제어 로직을 무시하고 AI에게 다 맡겨도 되느냐는 보수적인 우려도 높았습니다. 이때 밀란 코박은 권위 대신 실력으로 증명했습니다. 직접 밤을 새우며 코드를 짜고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숫자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실력 지상주의가 한국 특유의 끈기 및 열정과 결합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현대차 내부에서도 이 천재와 함께라면 정말 테슬라를 잡을 수 있겠다는 확신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밀란 코박이 합류한 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현대차 연구소 내부에서는 이미 이건 마법이다 라고 불릴 만한 놀라운 프로토타입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가 바꿀 현대차의 미래 기술들이 우리 도로 위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이제 그 최종적인 결말을 향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정교한 로봇 팔다리, 현대차의 압도적인 대량 양산 플랫폼, 그리고 밀란 코박이라는 세계 최고의 지능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합작해서 만들게 될 현대차의 첫 번째 작품은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히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되는 자율주행차일까요? 아니면 우리 집 거실을 돌아다니며 집안일을 돕는 가사 도우미 로봇일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로봇 지능이 탄생하는 거대한 용광로가 되었습니다. 밀란 코박이라는 강력한 촉매제가 투입되자마자 현대차의 기술 성장은 그야말로 수직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밀란 코박의 시선은 단순히 도로 위를 달리는 자율주행 자동차에만 머물러 있지 않거든요. 그가 진짜 꿈꾸는 미래, 그리고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그에게 맡긴 최종 병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 일상 속으로 깊숙이 들어올 휴머노이드 로봇의 대중화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테슬라의 옵티머스를 세상에서 가장 잘 알던 설계자가 이제 현대차의 아틀라스와 스팟을 지휘하고 있다는 사실 소름 끼치지 않나요? 이건 단순한 인력 배치가 아니라 로봇 공학 역사상 가장 정교한 하드웨어와 가장 영리한 소프트웨어가 마침내 만났음을 의미합니다. 과연 밀란 코박이 이끄는 현대차 연합군은 일론 머스크의 옵티머스를 압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들의 전쟁이 우리 평범한 인간의 삶을 어떻게 송두리째 바꿔놓게 될까요? 이제 이 거대한 서사의 마지막 장으로 향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오른팔이었던 남자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 어떻게 전 세계 모빌리티 패권의 지도를 다시 그리게 될지 그 충격적인 결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단순한 이적 뉴스를 넘어 인류 문명이 바뀌는 거대한 파도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테슬라의 심장이었던 밀란 코박이 현대차의 자문역으로 합류했다는 것. 이건 단순히 개인의 영달이나 연봉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술의 패권이 실리콘밸리의 독주 체제에서 제조의 완성도와 소프트웨어의 지능이 완벽하게 결합된 새로운 거점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인 겁니다. 과연 밀란 코박이 현대차에서 그리게 될 최종적인 그림은 무엇일까요? 제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그가 추진 중인 프로젝트의 종착역은 단순히 스스로 운전하는 자동차가 아닙니다. 바로 유니버설 AI 브레인입니다. 자동차에 탑재되면 완벽한 자율주행 시스템이 되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에 탑재되면 인간의 가사 노동을 돕는 집사가 되며 공장의 기계에 탑재되면 스스로 분량을 잡아내고 공정을 최적화하는 지능형 로봇이 되는 것. 그야말로 모든 하드웨어에 영혼을 불어넣는 범용 운영 체제를 만들겠다는 거죠. 일론 머스크는 일찍이 로봇 사업이 자동차보다 더 큰 사업이 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로봇을 현실 세계에서 수만 대, 수십만 대씩 완벽한 품질로 찍어낼 수 있는 인프라는 테슬라보다 현대차가 한 발 앞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밀란 코박은 바로 그 지점을 본 거예요. 테슬라에는 없지만 현대차에는 있는 것, 즉 수십 년간 다져온 정밀 제조의 노하우와 전 세계를 연결하는 강력한 서비스 네트워크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곧 목격하게 될 겁니다. 고속도로에서 운전대를 잡지 않고도 완벽하게 휴식을 취하며 이동하는 아이오닉 자율주행차를, 그리고 퇴근한 우리를 대신해 설거지를 하고 무거운 짐을 옮겨주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들을 말이죠. 그리고 그 모든 기계의 머릿속에는 밀란 코박이 테슬라에서 쌓았던 경험과 현대차에서 새롭게 창조한 지능이 공존하고 있을 겁니다. 이건 더 이상 공상 과학 영화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6년 오늘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며 내일 혹은 내년에 우리 일상이 될 모습입니다. 정의선 회장의 결단과 밀란 코박의 천재성이 만난 이 결과물은 대한민국이 단순한 제조 강국을 넘어 전 세계 AI 로보틱스 시장의 표준을 주도하는 국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테슬라의 핵심 인재 밀란 코박의 현대차 합류는 단순한 이직이 아니라 글로벌 기술 패권의 이동을 의미합니다. 둘째,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독보적 하드웨어와 코박의 소프트웨어 지능을 결합해 로봇 제국의 상용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셋째, 이 전쟁의 승자는 결국 우리 삶을 가장 편리하고 안전하게 바꿔주는 기업이 될 것이며 현재 그 승기에 가장 가까이 다가선 곳은 바로 현대차입니다. 영상 초반에 제가 던졌던 질문을 기억하시나요? 이건 배신인가? 시대의 흐름인가? 이제 답은 명확해졌습니다.
이건 누군가를 향한 배신이 아니라 더 나은 기술을 향한 천재의 갈증이자 인류를 위한 거대한 진보의 흐름입니다. 밀란 코박이라는 거인이 옮긴 발걸음이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을 넘어 전 세계 로보틱스 지도를 어떻게 다시 그리게 될지 우리 모두 설레는 마음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오른팔에서 현대차의 뇌가 된 남자 밀란 코박. 그의 행보가 궁금하시다면, 그리고 현대차가 테슬라를 꺾는 그날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대차가 정말로 테슬라의 옵티머스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충격적이고 더 깊이 있는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담은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 클래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